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기생충의 배우들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배우 대표로 송강호가 나와 성원과 응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한 교민과 중국인 가족 등 14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검역을 거쳐 증상이 없으면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특별 검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6개 나라에 대한 여행 자제도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려고 설치한 열감지 카메라 대부분이 인체용이 아닌 산업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용은 1도 안팎의 체온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따로 두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미 직접 수사부서 축소가 이뤄졌는데 한 발 더 나가는 셈입니다. 우한에 남아있던 우리 교민과 중국인 가족 14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차 수송 때와 달리 이번엔 중국 국적 가족도 탑승할 수 있었지만 우한을 빠져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1시간 반 전인 오전 6시 반쯤 3차 전세기가 이곳 김포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가족을 두고 올 수 없어서 현지에 남아있던 교민들이 오늘 새벽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중국인 가족은 전세기에 탈 수 없다던 중국 정부가 기존의 방침을 바꾸면서 우리 교민 80여 명과 중국인 가족 60여 명 등 모두 140여 명이 전세기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탑승 예정이었던 170여 명보다 30명 정도 줄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중국 국적자 가운데 가족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탑승까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우한시 당국이 외부와 통하는 도로는 물론이고 시내 주택들까지 겹겹이 봉쇄하는 바람에 일부 탑승객이 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도착한 교민과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교민들은 지금 김포공항에서 또 한 번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증세가 없는 교민 가족들은 준비된 경찰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경기도 이천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이천에 있는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는데 격리 기간 하루에 2번씩 건강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외부인의 출입과 면회는 금지되는 만큼 격리시설을 찾아가는 행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여기서 입국한 사람들은 특별 검역을 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 지역으로 규정한 일본과 대만 등 6개 지역에 대한 보건당국의 여행 최소화 권고도 나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 감염이 보고된 홍콩과 마카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 본토 외에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2월 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여 검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발열 체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뒤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깔아야 합니다.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검역을 받는 겁니다. 특히 마카오는 중국 후베이성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광둥성과 가깝고 국내에 26, 27번째 환자가 들렸던 곳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WHO가 지역사회 전파를 확인한 6개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해 주시고 귀국 후에는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여행 자제를 발령하진 않았지만 보건당국 차원에서 국민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여행 자제 지역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들 6개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정보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30대 중국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함께 성형외과를 갔던 여성으로 자가 격리된 지 16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강세연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30대 중국인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8번째 환자는 89년생 중국 국적의 여성입니다. 2월 12일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이 되어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 중. 이 여성은 지난달 세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지인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방문했는데 당시 이 여성과 함께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세 번째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되고 자가격리됐고 외부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례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세 번째 확진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16일 만이었습니다. 11번째 확진자가 완치되며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추가로 격리해제가 될 환자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28번째 환자의 잠복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껏 의료계에 알려진 최장 14일보다 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기준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28번째 확진 환자가 세 번째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은 지난달 25일입니다. 그제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고 확진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두 환자분의 마지막 접촉 시점은 1월 25일이 되겠고요. 집에서의 접촉이 되겠습니다. 16일 동안 잠복기였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감염 일자부터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두 환자는 지난달 22일과 24일 성형외과에 동행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2차 감염된 여섯 번째 환자는 23일 식사를 했습니다. 무증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중국인 여성은 성형외과 내원 뒤 진통소염제를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복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제약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번째 환자는 지난 8일 첫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시간이 지나 다시 검사를 한 뒤에야 그제 양성으로 확진했습니다. 정부는 28번째 환자의 사례만으로 14일 자가격리 기준을 바꾸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제주는 직격탄을 맞고 있죠.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기표 가격이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3,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제주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로 떠나기 위해 찾은 김포공항.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수속할 때도 탑승할 때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공항은 승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 이제 숙박이랑 예매가 돼 있어가지고요. 제주행 비행기 티켓 가격은 단돈 6,000원. 인터넷에는 최저 3,500원짜리 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보니 썰렁한 공항 내부와 달리 승객들이 제법 찼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반 정도 떠나가 2, 3일 전부터 편수를 줄이고 합쳐거든요. 항공사들이 하루 최대 10편 가까이 줄이고 커피 한 잔 가격에 항공권을 풀고서야 겨우 기름값이라도 건진다는 설명입니다. 금액이 낮은 거라면 그만큼 이제 예약이 저조하다라는 어떤 반증이지 않을까는. 1시간여를 날아 도착한 제주공항. 신종 코로나 사태 직전만 해도 하루 평균 8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곳이지만 역시나 썰렁합니다. 1, 2월 방학 기간에는 항상 이용객이 많았던 제주공항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입국장 주변이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주 지역 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는데도 사람들의 불안감만은 막지 못한 겁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일본 크루즈선 사태의 원인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흡한 초동 대처와 부처 간 엇박자가 크루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요코하마항 앞바다 정박 후 일주일 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35명이나 나와 공포의 섬으로 불리는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 집단 감염 사태가 일본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 탓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초동 대처가 문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80세 홍콩 남성의 발병 사실을 확인했지만 크루즈선 탑승객에 대한 안내 방송은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늦게서야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탑승자 3,700여 명 중 273명만 선별 검사했는데 이 검사에만 나흘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승객들을 객실에 머물도록 조치한 시점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5일이었습니다.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가토 후생노동상은 탑승자 전원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ただいずれにしろ症状の出ている方、熱の高いとかですね、あるいは高齢の方、そうした方を中心にですね、先行してそうした対応策を取って検査を行っ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공포의 섬이 된 크루즈선은 우리 국민 14명이 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이들의 이송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우리 국민들을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미진한 초동 대처에 부처 간 엇박자까지 겹치며 크루즈선 감염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홍콩에서 아파트 100위관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공기 중에 떠있는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로 감염된다는 얘기인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홍콩 칭이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여행 가방과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파트 구석구석을 점검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홍콩 내 42번째 환자가 거주했던 곳입니다. 42번 환자는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아파트 주민 12번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擔憂，總之做好個人衞生啦，自己唔好自己嚇自己先啦。第一，你都未有事，都自己都嚇死自己啦。 42번 환자는 이 아파트 307호, 12번 환자는 같은 동 1307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개 층이나 떨어진 ju민 사이에 감염이 일어나면서 백의관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咁所以我哋有理由相信呢個可能係呢位病人點解會感染到，同埋佢其他嘅家人點解感染到一個好重要嘅原因。 공기 중 전파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내 의료계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홍콩에선 허거를 같이 먹은 일가족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홍콩 내 확진자 수는 49명으로 늘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주요 출연진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송강호 씨가 대표 배우로 나와서 국민 성원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집니다. 환한 표정에 여유로운 손인사. 오스카를 넘어 세계를 놀라게 한 영화 기생충의 주요 출연진의 귀국 장면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봉준호 감독과 4편의 작품을 함께한 배우 송강호 씨는 성원과 응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송강호 씨는 더 좋은 영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중 다른 승객의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자 출연진들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지? 아카데미 사관왕으로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영화 기생충. 역사를 만든 주역들의 귀국길은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이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구조를 요청한 20대 여성을 소방당국이 드론을 활용해 구조했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그제 오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며 도움을 요청한 20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뒤 드론을 이용해 건물 외부를 수색해서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수출된 국산 담배를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밀수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담배는 무려 70만 갑, 시가 31억 원어치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컨테이너 보관 창고입니다. 화물차 2대가 들어오더니 무언가를 싣고 나갑니다. 하루 전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싣고 온 물건을 옮기는 건데 밀수한 수출용 담배입니다. 홍콩으로 수출한 담배를 밀수해 유통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밀수한 담배는 70만 갑, 시가 31억 원어치입니다. 홍콩으로 정식 수출된 담배를 현지에서 현금 구매하여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말레이시아에서 제품명을 부직포로 위장한 후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 조직은 홍콩에서 담배 한 갑을 1,000원에 사들여 1,800원에 팔아넘겼습니다. 한 갑당 800원, 모두 5억 6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셈입니다. 홍콩 현지로 가서 직접 지급을 하였고요. 국내에서 이 부직포를 산다든지 할 때도 모두 다 현금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세관은 이미 시중에 유통한 25만 갑을 뺀 45만 갑을 압수했습니다. 세관은 밀수 조직의 총책인 70대 남성 등 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을 뒤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법안을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이 피고인인 공동폭행 사건의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엔 따뜻한 차가 생각나는데요. 여기 전통 주전자에 차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가자들이 커다란 주전자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와 연결된 긴 파이프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러시아에서 열린 사모바르 무드 축제 모습입니다. 사모바르는 러시아에서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주전자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통차를 만들어서 마시고 갔다는데요. 추운 겨울 날씨에 이렇게 차 만들기 대회는 적격인 듯 싶습니다. 여기 귀여운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반려견 쇼에 참가하는 강아지들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쁘게 미용을 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기 귀여운 강아지와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이는데요. 뉴욕에서 열린 반려견 쇼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2,500마리의 강아지들이 모였는데요. 리트리버처럼 유명한 품종 외에도 굉장히 희소한 품종의 강아지들도 이 대회에 왔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네요.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춤, 바로 삼바인데요. 삼바 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체육관의 사람들이 발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쪽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삼바 춤을 배우러 온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삼바 춤을 가르치고 있다는데요. 이 체육관에서 삼바 춤을 배우고 나서 나중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삼바 축제 리우 퍼레이드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멋진 퍼레이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우산 챙기셨나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15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서는 30에서 80mm, 그 외 전국에서는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낮 동안이 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선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할 수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점차 씻겨 나가겠습니다. 단 경기 북부에서만 오늘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강원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와 남부에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의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전북은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6.8도, 춘천 2도, 청주 5.3도, 대전은 5.4도, 대구는 6.2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균 수준은 웃돌 텐데요. 서울 8도, 청주와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4도, 광주와 창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화할 텐데요.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